정말 세입자 자체는 울고 투자자분들은 웃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이제 마지막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왜?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럼 소액으로 접근하셨다면 당연히 나중에 개발에 따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분모 씨와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조원 부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아파트 거래량보다 이런 소형 주택, 빌라로 이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소형 주택으로 이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지 보면 이제 재개발 이슈죠. 재개발 이슈가 강한 지역 쪽으로 이런 소형 주택, 빌라의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개발에 따라서 수익을 보시면 되겠지만 앞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빌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어디를 알아봐야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하반기 가을 이사철 이제 최악의 전세 대란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전세가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가을 이사철에 정말 이제 전세 가격 자체가 급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말 세입자 자체는 울고 투자자분들은 웃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앞으로 이제 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앞으로 이것에 바로 빌라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개발이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이제 마지막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을 이제 하반기 이사철 최악의 전세 대란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보도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물 줄고 전세값 껑충 가을 사상 최악의 전세 대란 오나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그랬죠. 작년 자체에도 가을 이사철에 전세값이 정말 급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이렇게 전세 가격 자체가 급등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서울 전세값 이제 104주 연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문정부 이제 출범이 되고 나서 이제 4년간 이제 44%가 상승이 됐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상승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왜 이렇게 상승이 됐냐 보면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청약 대기 수요자들이 몰리고 그만큼 물량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이렇게 수급 불균형이 가중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급증이 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유례없는 전세난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전세 시장에서 비수기 5월에서 6월 서울 비롯한 수도권에 갈수록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전세값은 치솟는데 전세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이 짙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전세 대란이 올 가을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이제 임대차 이제 3법이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상 집주인분들 이제 실거주 의무상 자체가 강화되면서 그만큼 이제 전세난을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들이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또 이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갈수록 커지는 재건축 기대감과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보유세 강화 등 이제 세금적으로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분들이 세입자한테 이 세금적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전세 가격 자체가 급등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이제 세금적인 부분들 자체가 이런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되면서 이렇게 전세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급등이 될 수가 있는 여력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전세값 급등이 되는 이유, 이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임대차 3법이 이제 거의 주가 되겠죠. 왜 그러냐? 이제 여기 임대차 3법 안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 그전에는 2년만 거주하고 새로 이제 계약서 작성해서 다시 거주를 하든가 아니면 이사를 갈 수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2+2전 2년을 더 거주할 수가 있는 권리가 생기면서 그만큼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 자체가 급등이 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집주인 실거주 요건 자체가 강화됐죠. 집주인분들이 이제 뭐 세금적으로 됐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항으로 인해서 집주인분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이 전세 물건 자체가 시장에 나오기가 힘들죠. 여러 가지 요건 자체가 있죠. 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2년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건축 2년 이제 실거주 요건, 이제 2년 실거주 하지 않으면은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2년을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죠. 집주인 입장에선. 그리고 이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전까지는 이제 보유만 10년 하고 있어도 80%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요번 연도부터는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그다음에 거주를 또 10년 동안 해야지 80%를 받을 수가 있죠. 그만큼 집주인분들의 실거주 요건 자체가 강화되면서 이런 매물 자체가 시장에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면 당연히 매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매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수요는 많다. 매물이 부족하다. 당연히 가격은 급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세값 상승이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전세값이 상승하면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을까? 바로 갭 투자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제 전세죠. 이제 외국에는 전세라는 이제 개념 자체가 없죠. 이제 매매나 월세만 있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제 전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전세 제도로 인해서 그만큼 투자자분들은 내 자금 자체를 줄이면서 투자가 가능하죠. 그만큼 전세값이 이제 상승이 되면 투자자분들은 그만큼 내 자금 자체를 줄이면서 투자가 가능하죠. 지금 자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전세값이 그만큼 급등이 되면 투자자분들은 웃을 수밖에 없겠죠. 본인의 투자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하기 정말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제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우선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밀려나고 갭 투자까지 빌라 거래 5개월째 아파트 추월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빌라 거래량 자체가 증가를 했는지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 빌라, 이제 연리, 다세대 주택 이런 매매 거래량이 5개월 연속 아파트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쉼없이 오르자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빌라에 둥지를 튼 수요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 그리고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 등으로 막연한 개발 기대감을 안고 갭 투자에 나서는 수요가 가세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정말 재개발 가능성을 보고서 이렇게 미래 가치가 높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갭 투자, 이제 전세 가격 자체가 급등이 되면서 이제 본인의 투자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는 이제 정말 지가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대출 이제 규제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이렇게 빌라, 그다음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를 추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더라도 그래프 자체 이제 까만색이 빌라, 그다음에 이렇게 회색 부분이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월 달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빌라 자체가 조금 이제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2월부터 이제 6월까지 보면은 정말 이렇게 까만색 그래프가 더 압도적으로 높죠. 그만큼 이제 빌라 이런 소형 주택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다. 개발 예정지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아파트보다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월등히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 거래 5개월 연속 아파트를 추월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가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흐름 자체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죠. 오세훈 시장 자체도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이사 공급 대책도 이제 3080 플러스죠. 그만큼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서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투자의 수요가 그만큼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파트 거래량 감소하는 이유가 있죠. 매매 가격 정말 높습니다. 매매 가격 지금 서울 부동산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은 11억, 12억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금 여력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거주 하시면서 투자까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주택자분들이 이런 아파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도 그렇고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 세금적으로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세, 양도세 이제 세 가지 부분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완화는 조금 딜레이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거래보다는 이런 재개발 쪽에서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빌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이제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노후 밀집 지역 소형 주택의 투자 수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수요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매매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개발에 따른 수익 자체, 입주권 획득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매매가 상승에 따른 수익도 보실 수가 있고 향후 정말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아파트 투자해서 아파트를 얻는 것보다는 지금 소액으로 나중에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받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유리하겠죠.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2021년도 최고의 투자는 바로 개발 예정지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 예정지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어떤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높냐?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어디가 개발이 되는지 화면을 보면은 개발되는 지역 투자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죠. 바로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지금도 지가가 조금씩 이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노선이 개통이 되면 당연히 지가는 폭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니까. 최고의 교통 호재가 바로 연신내 역세권으로 들어가면서 지가는 당연히 더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단독 다가구 20, 30년 된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정말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동의서까지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걷는 이유는 바로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양동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죠. 그만큼 개발에 대한 호재의 영향을 광진구 자양동이 보면서 그만큼 지가 상승분에 대한 이제 투자의 수익도 볼 수가 있고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광진구 자양동 두 지역 이제
집중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일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 창출 가능한 시점이 바로 2021년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2022년도, 2023년도에 투자를 하면 되지 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가장 싸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공급이 부족하죠. 그만큼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공급량 자체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정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왜?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럼 소액으로 접근하셨다면 당연히 나중에 개발에 따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로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액으로 1억 미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가성비 좋은 지역이다. 투자금 대비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해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2번째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투자를 하시면은 정말 운때 맞아서 개발이 되면 아파트 입주권 획득하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올해 빨리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